최근에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죠.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비전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간격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9조 9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AI에 쏟아붓겠다고 한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2026년 바로 이 해를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AI 강국, 이른바 G3로 도약하는 첫 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정말 대라는 포부입니다. 그럼 이 AI G3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까요? 청사진을 보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9조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있고요. 또 AI를 훈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심장 같은 부품이죠.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무려 26만 개나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대표급 초고대 AI 모델 개발팀 5개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고 심지어 대통령 직속위원회까지 가동시켰어요. 뭐랄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총력전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계획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간극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 그러니까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GPU를 26만 개나 확보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두뇌를 굴릴 수 있는 전문가, 즉 AI 인재를 데려오는 능력은 OECD 38개 나라 중에 35등,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니, 최고의 스포츠카를 사놓고 정작 운전할 사람이 없는 셈인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인재 부족 문제는 단순히 직업 시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또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실은 꽤나 씁쓸합니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AI 교육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현실은 어떨까요? 학교 셋 중 하나는 장비가 너무 낡았고요. 15%는 아예 초고속 인터넷망도 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의 학교에는요, AI 교육을 도와줄 디지털 튜터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전국에 AI 튜터 2,000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와, 2,000명. 숫자만 들으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걸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학교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하나당 0.2명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0.2명이요. 한 명이 채 안 돼요. 이처럼 그럴듯한 발표 뒤에 숨겨진 현장의 진짜 모습, 그 온도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거시적인 국가나 교육 차원의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AI 시대의 그림자가 젊은 직장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말이 바로 김대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고연봉을 받는 주니어 개발자들이 오히려 희망퇴직 1순위다. 이게 어느 게임 회사 인사팀장의 말이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가장 유능하고 연봉도 높은 젊은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일부의 이야기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요. 20대와 30대에서는 무려 11.3%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40대, 50대에서는 4.6%포인트 증가에 그쳤어요. 이 숫자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AI가 가져온 고용 충격의 파도가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현상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크 기업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불과 2년 사이에 30세 미만 직원의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새로운 피가 계속 들어와야 할 첨단 기업에서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가리키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가서 선배들 어깨 너머로 배우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서 성장하는 이 전통적인 경력 사다리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 세대 전체에게 약속됐던 성장의 공식이 깨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우리나라의 전략을 구글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속도전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요? 와, 이 숫자를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구글은 6개월마다 서비스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게 목표래요. 이걸 위해서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AI 예산이 약 9조 9천억 원이라고 했죠. 구글이 한 해에 쓰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규모의 경쟁, 쩐의 전쟁에서 정면 승부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덩치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상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작정 거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형 AI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한국형 AI는 대체 뭘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AI를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경쟁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대신 이미 만들어진 똑똑한 AI를 우리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추론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만이 겪고 있는 아주 특수한 사회 문제나 문화적인 필요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람을 두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죠. 바로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는 이 위기를 역으로 세계 최고의 AI 돌봄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또 글로벌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나 눈치, 그리고 정의나 관계성 같은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를 AI에 담아내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쉽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카카오의 선톡 기능 같은 거죠.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AI가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분위기를 읽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 이런 사회적인 눈치는요, 덩치 큰 글로벌 AI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우리 문화적 AI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목표했던 2026년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신문에 대서특필된 AI G3 강국 달성이라는 화려한 헤드라인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이 내 삶, 우리 주변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구체적인 흔적들일까요?